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왜 이런 하락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부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보다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게 물량 확보 전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겐슬러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사기 조작 투성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서 겐슬러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나스닥이나 S&P 500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나오는 모든 지표들이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GDP도 예상보다 상회를 해서 그 연율로 따지면은 미국이 2.4%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에 실업 청구 수당 건수는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해가지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2만 건 정도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지표고, GDP 같은 경우는 미국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GDP는 올라갔고 이제 실업 청구 건수는 내려갔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 그러면서 긴축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게 시장에 돌면서 나스닥이나 S&P 500도 하락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일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K에서 30K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락을 해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봤더니 미국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이 또 미국인데 오늘 일본에서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이 YCC가 전 세계의 유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YCC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코인 시장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요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 90대로 내려갔다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나 나스닥 이런 좀 위험 자산군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 지표들은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건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미국이 진짜 짱이다, 미국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덤비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강한 것과 동시에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으니까 마이클 버리가 다시 트위터에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지표죠. 이 마이클 버리가 나타났다는 거는 한 가지는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구나, 얘가 그걸 먹으려고 다시 트위터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보는 약간 바로미터 같은 분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다,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인지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시작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7월 달이 다른 달보다도 좀 성과가 좋은 달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0K 위에서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29K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 횡보일 수도 있고 그냥 횡보를 하면서 저를 좀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7월 달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할빙을 지나기 전에 계속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 상승 고점을 맞고 하락을 하는 그 지점이 8월부터 시작이 많이 됐었거든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접어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거라고 보는 뷰는 아직 변하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제 뷰도 유연하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좀 더 앞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표들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그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이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 이슈도 있었고 고래 이슈도 있었고, 또 마이너와 고래가 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쇼텀 홀더들이 계속 던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재로 영향을 미쳤는데, 보시게 되면 웨일 투 익스체인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고래들이 더 많이 이제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시기가 언제 있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베어마켓으로 전환되는 요 시점에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락장 요때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FTX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루나 터졌을 때, 이때 이렇게 커럴레이션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거의 그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은 29K에서 30K를 버티고 있지만 고래들이 던지는 비율 같은 경우는 하락장일 때 많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특히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고래들이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지표도 찍혔기 때문에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왜 2018년도 때만큼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표인 거예요. 다른 지표들은 던져가지고 보면 고래들이 인플로우 해가지고 거래소로 던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횡보하고 있는데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중이 비트코인이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와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블랙록이 그러니까 옵티멀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연구의 후속편인데 그때는 가장 높은 옵티멀한 이 BTC의 얼로케이션이 8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하락장일 때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상승장일 때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연동시켜가지고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야 80% 이상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어야 옵티멀한 수익을 얻는다라는 게 논문에서 결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논문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래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굉장히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비트를 빼가지고 자기들 지갑이나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비트코인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걸 연동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동의가 됐어요. 옵티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에는 계속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 준비하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아가고 있다. 비트코인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이클에 일어난 불장 같은 경우는 2021년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대칭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대칭성이 비트코인을 더 크게 올라가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밀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불장일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하나의 가설이지만 굉장히 동의가 되는 이런 가설을 좀 만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번 불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비트코인의 보유 수량의 비대칭성이 그 불장을 더 크게 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옵티멀하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지표로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오르네 내리네 하면서 롱숏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시우드가 최근에 한번 또 인터뷰를 했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AI 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돈의 혁명이다, 부의 혁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캐시우드는 이 뱅킹 이슈일 때 비트코인이 19K에서 30K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슈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불안감, 특히 달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 아, 비트코인으로 왔다. 이런 것들은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작동이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머니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이런 어덥션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돈의 혁명이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는 그러니까 파이낸셜 서비스의 레볼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웹3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캐시우드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웹3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디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은행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혁명이 돼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발전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프로퍼티 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신원증명, 이런 부분들이 이 웹3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크인베스트나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뜨기 전에 캐시우드는 인터뷰에서 AI가 나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AI나 로봇이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뷰 맞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 이런 디지털 신원이 웹3에서 다 될 거다. 그래서 그 혁명이 이 웹3,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돈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자기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뷰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썰을 더 풀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자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많은 그루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을 한 뭐 30K까지 30만 불이죠. 30만 불이라고 하면은 뭐 한 4억 정도 넘는 돈인데 까지 갈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금을 대체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을 일정 정도 대체할 수 있다. 가격에서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30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운용사의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가고 있냐, 이런 거는 뭐 예측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지만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수장,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뷰가 바뀌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CEO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CEO가 비트코인은 정말 쉬시고 별로예요. 이럴 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아, 비트코인 보니까 진짜 최고의 이제 그러니까 머니터리 레볼루션이 일어날 자산이고 정말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연금 CEO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명확한 거라니까요. 이런 뷰가 바뀌고 있다.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고 헤지펀드,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운용사들 다 뷰가 바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며들듯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이 관점의 전환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함께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말뿐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표로 보이는 거예요. CME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게 매년 늘어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그냥 매년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 기관이, 미국이 뷰가 바뀌고 있고 점점 이 크립토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유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장을 믿고 엄청 오랫동안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뷰가, 아, 좋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갠슬러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SEC에서 늘 하던 그 이야기와 같아요. 아직까지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은 조작이 가능하고 사기가 만연한 시장이다. 조작이라는 건 거래소에서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물 ETF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코인 시장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더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죠. 갠슬러는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그 본질,
질문을 하면은 A라는 질문을 하면은 A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A-3, A-5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약간 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다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